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술 발전의 어떤 조류를 볼 때 전략 없는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용어를 어떻게 찾다 보니까 버클리 대학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분이 만든 재미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바로 알고리즘믹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왜 우리가 기술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어떤 분들은 기술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바뀔 필요가 있을 때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할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기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나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옛 동료였던 조나단 머레이라는 분이 작성한 원고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 때문에 달라지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추상화입니다. 이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던 종류의 일을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기술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파워는 흔히 우리가 기술을 다룰 때는 암묵적이거나 또는 불투명한 지식들이 많은데 이런 지식들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코딩의 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자동화될 것 같지 않았던 많은 종류의 일들이 기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자동화가 가능한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 가진 가장 큰 또 하나의 장점, 특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의 장점은 대규모의 연결성을 통해서 네트워크 이펙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의 세 번째 파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3대 요소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컴퓨테이션이나 스토리지나 밴드위스와 같은 이 세 가지의 우리가 IC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3대 요소들이 사실상 무한대인 세상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리소스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일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리소스가 사실상 남아 돌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들어서 UC 버클리의 지스만 교수가 알고리즘믹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변화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오히려 그 변혁을 이끌고 나가고 있고 사람이 뒤따라가야 되는 세상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약간 인간이 걱정해야 될 면이 많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 의욕들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말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예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례가 없는 풍부함 속에 살고 있다. 컴퓨팅이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너무나 남아도는 이 세상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 이건 인문학도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만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면 기술인지 마술인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 중심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죠. 생각만 해내면 뭐든 만들어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만 못할 뿐이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더욱 무서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자동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력에 의존해서 하고 있던 많은 종류의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대신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이 시절을 나타내는 기술 트렌드의 용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막히게 재미있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스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죠. 이게 소셜 모바일 애널리틱스 클라우드를 합쳐서 스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용어들 또는 가르트너가 넥서스 오브 포시스라든지 IDC가 서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 용어의 핵심 개념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희소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이 이제는 풍부하고 남아도는 자원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작을 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 참 감탄스러운 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분들이 10년 뒤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을 예측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짧은 기간에 대한 예측은 비교적 정확하고 또 한 가지 기술이 오랫동안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예측도 매우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 복합적인 기술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수년 내에 발전할 것인가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디스럽션이 발생해서 그것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당연시했던 노멀이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뉴 노멀이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이렇다는 이 표현은 기술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용어이긴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이 문제들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커머디티 군비 경쟁이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과거 같으면 희소 자원이었고 권력을 가졌거나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던 그 무엇인가가 이제는 누구든 의욕만 가지면 다 가질 수 있는 보편제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이 보편제를 촉진하는 두 가지의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이 이야기는 예전 같으면 하나의 역량이 있는 조직만이 모든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다 만들던 세상에서 이제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지와 이것을 조립하는 기지, 이것을 설계하는 기지, 이것을 유통하는 기지가 전부 달라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최소의 가격을 가지고 최소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가장 좋은 머신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남아있는 경쟁이 차별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 가격에서밖에 차별화를 얻을 수 없다면 이것은 사실상 무한대의 군비 경쟁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 조류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예전에 희소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이 많은 것들이 이제는 남아도는 자원이 되었다는데 결국 ICT 자체가 어번던스, 즉 다시 말해서 커머디티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발전법까지 통과시켜서 뭔가를 큰 일을 해보고자 하시는데 저는 어떤 분에게서 이런 재미있는 용어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클라우드가 기술적으로 보자면 에볼루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보자면 경제적으로 보자면 레볼루션이다. 물론 이렇다고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ICT 경비가 없어진다거나 필요 없다거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를 보는 눈 자체가 에코노믹한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더 혁명적으로 이걸 보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혁명적이냐? 희소 자원이었던 것이 보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둘을 합해놓고 보면 예전 같으면 부품이나 제품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비싼 기술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보편제가 되어버렸고 ICT 자체가 가장 큰 보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도대체 ICT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는 겁니다. 저도 기업에 소속해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희소자원은 무엇인가? 이제는 희소자원들이 엉뚱한 데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간과 사람들의 관심. 이렇게 좋은 기술이 많고 이렇게 보편제로 넘치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바쁩니다.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 많은 일들을 자동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첫째 불만과 고민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간을 최대한 쓸모 있는 곳에만 쓰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당연한 고민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고민은 이제는 기술이 너무 좋아서 어지간한 사람들이 뭔가 눈에 띄는 혁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 남과 차별화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각광하고 기꺼이 지갑을 열고 뭔가를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 욕구를 충동질하는 그런 뭔가가 나오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텐션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놓고 보면 정말 희소한 자원은 이제는 ICT나 또는 정밀 기계 부품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이나 관심을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 이것의 관심이 바로 기업의 주요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산업 발전의 여러 시기들을 이와 같이 구분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1단계로 제조의 시대가 있었고 유통의 시대가 있고 정보의 시대가 있고 이 구분은 대충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구분은 아주 특이한 거죠. 고객의 시대라는 이상한 용어를 썼습니다. 사실 저런 이야기가 우리가 산업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용어치고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하는 데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용어를 더 내놨느냐? 바로 이런 재미있는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고객의 시대란 20년 주기의 비즈니스 사이클로서 점차 강대해지는 고객들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제대로 서브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리인벤트하는 조직만이 살아남는 시대.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기술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올바르게 서브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리인벤트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고객의 시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죠. 이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이와 같은 재미있는 사례를 드러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체계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 같으면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캐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수많은 서베이를 돌린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광고를 대량으로 내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데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누가 TV 광고 몇 번 보았다고 기꺼이 지갑을 열고 비싼 물건을 삽니까?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열광하는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뭔가 느낌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느낌을 주도록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객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어떻게 제대로 얻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를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계시지만 기업은 빅데이터를 무슨 목적으로 도입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들으라고 한다면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히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스스로는 빅데이터 기술을 남에게 판매하면서 그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제로 빅데이터를 쓰고 있는가, 이 상관관계가 바로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올바르게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마인드 시프트를 가져라. 이 말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요즘 이런 번역을 한다고 한참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죠.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사람들의 주된 정보 입수처가 모빌리티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기기가 더 이상 PC 중심의 세상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0주년을 기념해서 빌 게이츠 회장이 전 사원에게 보낸 메일을 잘 보시면 아직도 정보기술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더 있다. 그분들에게 정보기술을 더 공급하자라고 하면서 수식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PC가 아니라 퍼스널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아니고 퍼스널 컴퓨팅 디바이스라는 말이죠. 이 표현이 뜻하는 바가 뭐냐. 빌 게이츠 회장도 바로 이 용어를 달리 쓴 것입니다. 모빌리티라는 말을 대놓고 말하기보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정보를 생산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나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최대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 리인벤트하라.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앞에 있는 세 가지는 고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고객을 이해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딜리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바로 마지막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풍부함의 시대, 사실상 예전에 희소자원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보편제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더 큰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바로 기술 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말인데 여기 기술을 보면 정보 기술과 비즈니스 기술로 나뉩니다. BT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즈니스 기술입니다. 이 두 용어는 알만 하면서도 사실 구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객의 시대에서는 이 두 용어를 조금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고객들이 IT를 어떻게 접근했냐 하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업무를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한 수단이 IT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비즈니스 테크놀로지는 어떤 개념을 말하냐 하면 고객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올바르게 서브하고 그 고객들을 계속해서 나의 고객으로 묶어두기 위한 기술들의 집합,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IT라는 수단을 통해서 도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목적 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IT와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IT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현대화되어서 굳이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리소스가 클라우드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스스로 ICT 리소스를 유지하고 소유하고 운영해야 되는 여러 비용들이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화가 점점 널리 퍼지게 되면 사실상 표준을 만족하는 어떤 제품을 대체용품으로 써도 괜찮은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IT의 비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비즈니스 기술에 대한 비용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빌리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 모바일 마인드 시프트를 실현하고 있는 서비스나 재화가 많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따져보면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메인테인할 것인가? 당연히 비용의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객들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소한 차이이지만 솔직히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렇지만 그 사소한 차이에 열광적으로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익스피리언스를 얻을 것인가에 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익스피리언스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경향들을 요즘은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특히 ICT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고객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견해가 바로 그로스 해킹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 이야기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아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신 사티아 나델라의 말씀을 제가 직접 인용했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있죠. 예전 같으면 혼자 뭔가 다 해버리고 했다면 이제는 남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남이 해놓은 일에 올라타서 뭘 하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 같으면 경쟁 플랫폼을 위한 어떤 서비스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요즘은 iOS를 위한 오피스를 먼저 내놓습니다. 터치에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현상들은 잘 따져보시면 여기에 있는 몇 가지의 변화 사항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형태보다는 늘 도전자의 정신을 가져라. 다 좋은 이야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세 번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항상 피처 위주로 설계해왔습니다. 이 좋은 걸 내놓으면 고객이 감동할 거야. 그래서 PM의 역할이 보면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걸 피처로 결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PM이 주도해서 피처를 설정하고 그걸 고객에게 억지로 떠안기는 형태로 많이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고객들은 그런 제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가 뭐냐? 이제는 고객에 집착하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집착하라는 말이냐? 앞에서 제가 포레스터 리서치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인사이트를 얻고 그들에게 모바일 마인드 시프트를 가지고 올바른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도록 고객에 집착하라. 그것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ICT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라 하더라도 고객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형태의 변화가 다 요구되는 세상이라는 거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를 보시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고객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마켓 서베이를 위한 리서치를 열심히 비용을 들여서 했지만 그런 거 다 쓸모없는 세상이란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소셜 리스닝 플랫폼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우스갯삼아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서베이를 하는 것보다는 DC 인사이드나 클리앙 사이트에 가서 고객들이 뭐라고 하는지 욕하는 소리를 몇 분만 들으면 고객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더 맞는 마켓 서베이입니다. 그런 세상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일방적으로 원웨이 마케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고객의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는 목적 지향적인 앱을 가져라.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iOS 전용의 연예인 가십 기사를 추정하는 앱을 만들어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을 왜 할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바로 사실은 목적 지향적인 앱 중에 하나입니다. iOS 사용자들은 어떤 식으로 앱을 발견하고 어떤 식으로 남에게 전파하고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언제 화가 나면 지워버리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iOS용으로 만들어도 그냥 저 먼 데서 아무리 대포 소리가 나도 여기는 야구장에 더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 못 듣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하는 것은 야구장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 있죠. 사실 이런 변화가 보통의 기업이 흔히 해오는 비즈니스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이 ICT가 너무나 풍부해서 보편제가 되어버린 세상에서는 이런 식의 기업 경영이 오히려 더 맞는 어프로치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야기를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말을 제 입장에서는 이 알고리즘믹 트랜스포메이션 에러라는 이 용어와 일치시켜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이전의 사회와 지금이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예전의 사회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원이 부족하고 비용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남아도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걸로 뭘 할 것인가? 새로운 형태의 고민이 우리 앞에 와 있는 세상이란 뜻이고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희소 자원이 무엇인가?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희소 자원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생산성을 얻어내고 나머지 시간을 스스로의 시간으로 쓰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새로운 숙제가 우리 앞에 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